안녕하세요. 별자리 공부하는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큰 개 자리와 웹불소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앞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별자리 중 하나였던 이 퍼피스 자리가 제가 용골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골자리가 아니라 이 별자리는 우리나라 말로 고물자리입니다. 고물이라는 게 그 잘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배의 후미를 뜻하는 말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고물자리이고요. 이게 어떻게 고물자리이냐 하면 사실 이 별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워낙 남측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잘 못 알았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지평선을 좀 꺼보겠습니다. 이 고물자리가 이렇게 배인데 이 고물자리와 이렇게 연결된 배의 일부 자리들이 이제 쭉 지평선 밑으로 있는데요. 일단 지평선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투명한 라인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녹색 라인으로 바뀌었고요. 이 퍼피스 고물자리가 이제 배의 끝 부분이고요. 그 옆쪽으로 조금 제가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 옆쪽으로 이 벨라가 이제 돛자리입니다. 배의 돛을 의미하는 자리고요. 그 밑에 이 한국에서는 지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 카리나, 이게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용골 자리고요. 이 용골이라는 말도 생소하시죠? 그 배의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이렇게 배에 사람으로 치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척추 같은 그런 어떤 배의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중심으로 잡아놓은 이런 어떤 큰 나무 기둥, 나무배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용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길쭉하게 용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돛이 달린 거고, 이 부분 오늘 공부할 별자리 중 하나인 퍼피스, 이게 이제 배의 후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네들은 어차피 한국에서는 관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별자리들이라서 굉장히 밝은 별 하나 있죠. 이 카노푸스라는 별이 용골자리의 알파별인데 유명한 별인데, 이 아마 부산은 떠서 바닷가 쪽에 가면 이제 지평선이 거의 영도까지 보이니까 부산에서는 이 카노푸스가 지평선 위로 올라오는 걸 관측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더 남쪽 나라로 가실 일이 있게 되시면 이 용골자리까지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이 용골자리도 꽤 유명한 딥스카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이 퍼피스 용골자리와 그 옆에 토끼자리, 오리온자리 밑에 있는 토끼자리, 그 다음에 비둘기자리, 그 다음에 작은 개자리, 이렇게 4개의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별자리들은 크게 유명한 별자리들이 아니라서 아마 빨리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다시 편의상 지평선을 나타내도록 하고요. 일단 제일 먼저 큰 개자리 위에 있는 작은 개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 2개로 작은 개를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지 크게 궁금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 2개가 그냥 작은 개겠죠?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신화 그림. 요렇게 작은 개라고 하네요. 앞다리 뒷다리 부분을 이렇게 연결했나 봅니다. 다시
끄도록 하고, 작은 개자리에서는 뭐 크게 볼 거는 없고요. 작은 개자리의 알파성인 이 프로키온이라는 별이 이제 조금 주목이 되는 별입니다. 이 프로키온의 겉보기 등급은 0.4등급. 이것도 굉장히 밝은 별이고요. 그래서 겨울철 바라봤을 때 오리온 자리 별들이 굉장히 밝고, 그리고 시리우스, 큰 개자리에 있는 시리우스가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작은 개자리에 있는 프로키온, 이렇게 별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은 서울 하늘에서도 굉장히 밝게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정도의 별들은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이 프로키온이란 별은 밝기도 있지만 조금 의미 있는 별인데요. 저희가 사는 이 지구, 태양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서 꽤나 밝은, 이 겉보기 등급이 밝게 나오는 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명이 있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프로키온이란 별은 우리 스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겠죠. 태양계로부터 14번째로 가까운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밝기 0.34등급인데 밝기로만 보면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 8번째로 밝은 별이고요. 가깝기, 우리 태양계에서 가까운 걸로 치면 14번째로 가까운 별이라고 합니다. 14번째로 가깝지만 실제 거리는 어마어마하죠. 이 빛의 속도로 11.4년을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데 다른 별들은 뭐 이런 거리 11.4년이면 굉장히 짧은 거리긴 합니다. 천문학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중앙에 선이라서 이제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와의 가까운 별들, 거리 가까운 별들에 대해 이제 이렇게 도식화 해놨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별이 이제 지금 방금 이 프로키온이 14번째로 가깝다 했죠. 그보다 더 가까운 게 시리우스가 더 가깝네요. 그죠? 시리우스 굉장히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 별이 좀 더 가깝고요. 제일 가까운 별이 아마 프록시마이었는데 이게 뭐 계속 뭐가 발견되나 봐요. 그래서 뭐 세티 별자리에 있는 YG 세티가 지금은 제일 가까운 별인가 봐요. 세티 별자리에 있는 별들 2개가 가까운 별이 하나 있고, 3개나 있네요. 그 다음에 뭐 프록시마란 별이 옛날에는 제일 가까운 별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알파 센타우리라고 센타우루스 별자리에 있는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 또 가깝고, 그래서 가깝지만 밝게 빛나지 않는 별들은 진짜 크게 별이 작아서, 별 사이즈가 작아서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깝기도 하고 별도 밝기도 해서 이제 굉장히 밝은 별들이 이런 시리우스, 프로키온 이런 별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들은 여기 태양에서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밝은 별은 없어요. 알파 센타우리 별이 좀 밝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까운 별은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내용이긴 하죠. 밝은 거는 그냥 어떤 관측의 대상이지만 이런 가까운 별들은 우리가 진짜 좀 기술이 더 발전하면 가볼 수도 있는 뭐 약간 그런 개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키온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작은 개자리는 사실 프로키온 말고는 크게 볼 게 없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개자리 옆에 있는 토끼자리. 이건 좀 토끼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보나 예, 토끼 모양이 이렇게 좀 네, 모두들 다 비슷하게 이렇게 연상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네, 생각한 대로입니다. 예, 토끼 귀 2개랑 이렇게 몸통 부분. 다시 끄면 네, 이 토끼 자리는 오리온 자리 밑에 있는데요. 애매한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유심히 관찰하면 서울 하늘에서도 유심히 관찰하면 볼 수도 있는데요. 보긴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좀 어두운 곳으로 가시면 오리온 자리가 워낙 밝게 빛나고 있어서 오리온 자리 아래로 이렇게 네, 꽤나 선명하게 이렇게 토끼 자리도 보입니다. 토끼 자리에 이제 유명한 딥스카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M79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보시죠? 예, 이게 바로 이렇게 저희가 관측하는 딥스카이 중에 한 부류인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상성단을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 구상성단이 뭐냐면 그 상계성단하고는 좀 다르게 상계성단은 좀 밝은 별들이 조금 느슨하게 촘촘히 이렇게 모여 있는 성단이고요. 그 상계성단은 주로 근처에 성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성운의 어떤 가스를 자양분 삼아 별들이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그래서 약간 하얗고 파랗고 이런 계열 밝은 빛들, 그런 빛들에 이제 태어나는 애기 별들이 모여 있는 무리를 상계성단이라고 하고요. 이 구상성단은 좀 반대입니다. 구상성단은 좀 오래된, 우리 은하에서 오래된 별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이런 성단이고요. 그래서 색깔 자체도 흰색 별들도 물론 있지만 좀 불그스름한 별들, 노년기를 맞은 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상계성단과 다르게 굉장히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이런 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진주처럼 이렇게 빛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딥스카이 중에 상계성단을 보셨고, 그 다음에 성운 중에 뭐 발광성운, 암흑성운, 뭐 반사성운을 봤나? 뭐 그 정도 성운을 보셨고, 오늘 이렇게 구상성단을 보실 거고, 조금 이따 행성상 성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남은 거는 은하 하나인데요. 은하를 제외한 나머지 딥스카이는 오늘 다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79가 어디 있느냐 하면 네, 이렇게 토끼 하단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는 이 정도면은 구상성단 치고는 꽤 큰 편이고요. 물론 조금 더 큰 구상성단도 있고 평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조금 작은 구상성단도 있고, 네, 대략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봤을 때 아이피스 화각이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망원경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 크기가 이 정도로 보입니다. 꽤 큰 거죠. 화면에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 처음 보시게 되면 아마 헉 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있나? 막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네, 이런 맛에 또 별 관측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정도로 토끼 자리에선 유명한 거는 이 정도고요. 네. 이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M79 뭐 이렇게 M 뭐 이런 분류명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M은 메시에의 약자입니다.
이 메시에라는 사람이 천문학자인데요. 샤를 메시에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요. 네, 이 사람입니다. 샤를 메시에. 프랑스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이제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딥스카이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놨는데요. 저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망원경의 어떤 성능이 크게 좋지 않아서 하늘에 요 정도 관측할 수 있는 딥스카이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굉장히 망원경 성능이 좋아져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이 샤를 메시에가 분류한 이 M 메시에 목록보다 훨씬 많은 딥스카이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초보 별지기 혹은 이제 갓 입문한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 메시의 목록은 굉장히 귀중한 목록이 되겠죠. 왜냐하면 밤하늘에 보이는 쉽게 볼 수 있는 혹은 멋진 화려한 관측 대상을 이렇게 샤를 메시에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총 M1부터 이렇게 아마 M110 맞나요? 네, M110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각 목록에 이름 자체가 있는 딥스카이들 대상도 있지만 이름이 없이 이렇게 M 몇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름인 대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M1부터 M110까지 밤하늘을 다 보시게 되면 중수 이상의 이제 반열에 오르시는 거고요. 이 하루 아침에 이걸 다 볼 수는 거의 없지만 운 좋게도 봄철에 며칠 안 되는 동안에 밤하늘이 이렇게 하루 일주 하는 동안에 이거를 다 볼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천문인들이 이제 모여서 메시의 마라톤 대회라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보기는 어려운데 누가 이제 많은 메시의 목록을 하루 아침에 관측하나라는 이제 마라톤 대회인데, 뭐 경쟁의 대회라기보단 그냥 약간 이벤트성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M 시리즈들 메시의 목록이 있고요. 이 메시의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또 메시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대상만큼 화려하거나 멋진 대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대상들을 또 이제 추후에 이제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그래서 그런 목록을 또 NGC 목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메시의 목록, NGC 목록 이외에 뭐 훨씬 많은 목록들이 많지만, 뭐 사람마다 자기가 제각각 더 많은 대상을 발견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목록화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아마추어 천문인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 메시의 목록과 NGC 목록, 좀 더 많이 본다면 허셜 목록 정도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GC 목록은 어떤 의미냐면,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찾아놨는데 New General Category of Nebula and Cluster of Stars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말로는 심판 일반 목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어떤 그 오브젝트를 나눈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새롭게
일반화한 이런 목록을 NGC 목록이라 하고요. 흔히 가장 많이 쓰이는 목록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NGC 목록.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또 이제 메시의 목록과 NGC 목록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끼 자리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둘기 자리. 비둘기 자리는 또 어떻게 비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자리를 이렇게 어떤 별자리다 알게 되는 가장 쉬운 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 비둘기 자리는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둘기가 표현이 되네요. 네, 이거를 이제 눈여겨 보시고 밤하늘에 이렇게 별들밖에 안 보이니까 이 별을 보고 어떤 비둘기를 이제 여러분이 좀 상상해내게 되시면 훨씬 더 별자리를 기억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비둘기 자리는 굉장히 고도가 낮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밑에 토끼 자리도 낮은데 그거보다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찾기 힘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모든 별자리 다 훑을 건 아닌데 지금 초반이라서 근처에 어떤 별자들이 있나 정도로 알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둘기 자리에는 유명한 게 NGC 185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포를 보시면 얘도 이렇게 구상성단이고요.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이렇게 M 몇이 아니라 NGC 1851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의 목록에 들어가지 못한 그렇다고 해서 메시의 목록보다 좀 못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NGC 목록 중에 메시의 목록보다 더 멋진 대상들이 많고요. 게다가 그 NGC 목록은 메시의 목록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메시의 목록이 뭐 예를 들어 110개라 그러면 NGC 목록은 뭐 5,000개 정도 가량 되기 때문에 그 5,000개 안에 메시의 목록 110개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흔히 M 몇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메시의 목록 110개를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표현되지 못한 나머지 대상들은 이렇게 NGC 목록으로 NGC 1851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성도잖아요. 성도에 이렇게 딥스카이들 관측 대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은하, 성운, 성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이 지도에 이거는 딥스카이 중에 뭐 성운이다, 성단이다라고 이제 좀 다르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십자가 모양으로 해놓은 것들은 구상성단이고요. 일전에 저희가 이제 큰 개 자리에서 이렇게 상계성단 보셨죠? 상계성단은 이렇게 점선으로 그냥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 요게 상계성단 표현하는 겁니다. 상계성단. 여기 동그라미들 점선 동그라미 엄청 많죠. 이 은하수가 지나가는 자리에 상계성단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타원형 실선 요게 이제 은하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성운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모양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타내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알게 되면 이 지도를 봤을 때 이 모양을 보고 이거는 구상성단이구나, 뭐 이거는 은하구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둘기 자리에 대해서 다 알아왔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고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물자리도 마찬가지로 꽤나 저고도이기 때문에 보기 쉽지 않지만 고물자리에는 유명한 대상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일단 고물자리에 대한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배의 끝부분을 나타내는 거라서 봐도 뭐 이렇게 배 끝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끄고 고물자리에 대해서 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명은 퍼피스고요. 네, 뭐 크게 뭐가 없네요. 일단 고물자리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의 목록이 3개 있는데요. M48 저게 이제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관측 대상인데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성상 말 그대로 행성 모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 많은 경우로 이렇게 목성, 뭐 금성, 토성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행성상이란 게 뭔 말인지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엄밀히 따지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많은 경우를 봤을 때 별은 이렇게 점 혹은 좀 더 밝은 별은 점보다 조금 부피감 있는 조금 큰 점 뭐 이 정도로 보였는데 행성은 보게 되면은 확연히 이렇게 크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목성 같은 경우에는 배율을 올려서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 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를 봤을 때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행성은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몇 개의 행성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그런 행성이 아닌데 밤하늘을 봤을 때 이렇게 별이 아닌데 좀 약간 크게 불어 보이는 그런 대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양이 약간 행성하고 비슷하구나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서 이제 얘네도 성운이고요. 얘네도 가스, 뭐 구름 이런 개념인 거고. 그럼 행성상 성운이 이제 어떤 거냐면 별이 이제 별도 이제 크기나 나이에 따라서 이제 막 분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게 되는 초고성, 적색 초고성 이런 별들이 이제 가장 큰 별, 가장 크고 가장 밝은 별들 이런 별이라고 그런 별의 이제 최종 단계 죽어가는 최종 단계를 이제 적색 초고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런 행성상 성운은 그냥 적색 거성 그런 초고성보다는 조금 작은 적색 거성 그래도 거성이니까 큰 별이죠. 그래서 그런 큰 별이 죽어가는 단계에서 자기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해서 외부 자기의 별 자체는 엄청 커서 팽창을 한 상태인데요. 이 팽창 외부에는 이제 자기의 가스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만 해도 이렇게 약간 뭔가 좀 느낌이 물컹물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외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기체로 이렇게 가스로 감싸게 되는 거죠. 그 별의 외부라고 보아도 되고 혹은 이미 그 별을 떠난 그런 거라고 봐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별 광풍, 태양풍 이런 폭발하면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데 애매한 거죠. 이게 이 별의 가장 그 바깥쪽 외피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별의 외피가 굉장히 헐거워지고 굉장히 커진 부분을 이 별은 또 계속 밝게 빛날 테니까 별에서 나오는 별빛, 자외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외피의 기체들, 가스들을 이제 전리시켜서 이렇게 특정한 모양,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행성상 성운의 행성상 성운을 보셔도 이 중앙에 이렇게 완전 밝은 거 말고 조금 파랗게 밝은 별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행성상 성운의 중심별이 되는데요. 이 별이 이제 내뿜은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행성상 성운은 뭐 고리 성운, 사과 성운, 덤벨 성운 이런 식으로 약간 동그란 어떤 모양, 형체, 사람 얼굴이라든지 에스키모 성운이라든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뭐랑 비슷하다 해서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 M48은 이름은 없고요. 네, 그냥 M48입니다. 이 M48이 유명한 이유는 이 M48이 이 고물자리 이 위쪽에 있는데요. 바로 옆에 M47이라는 상계성단과 M46을 포함한 NGC 2438이라는 상계성단 이 두 개의 성단 때문인데요. 이 두 개의 상계성단을 한 화각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두 개의 상계성단과 그 중 하나의 상계성단에 존재하는 행성상 성운이 이렇게 한 화각에 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멋진 장면을 연출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의 목록 M46, M47이 이 고물자리에 존재하고요. 이 두 개의 대상은 망원경을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메시의 목록 M93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이 점선 동그라미를 봐서 이게 어떤 대상인지 아시겠죠? 네, 상계성단입니다. 메시의 M93 상계성단.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 정도가 고물자리에서 이제 유명한 대상들이고요.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고물자리도 이제 퍼피스 자리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오리온 별자리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별자리들을 주위 별자리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겨울철 별자리가 거의 끝나가게 되는데요. 오리온 자리 밑에 토끼 자리, 그 밑에 비둘기 자리,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 옆으로 웹불소 자리, 그 위에 작은 개 자리, 그 다음에 웹불소 자리 밑에 큰 개 자리, 큰 개 자리 밑에 고물 자리. 네, 이렇게 많은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겨울철 별자리 중에 몇 개 남아있지 않은 별자리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오리온 별자리 위쪽에 있는 황소 자리, 그 위에 있는 마차부 자리, 그 옆에 있는 쌍둥이 자리, 이 세 개의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세 개의 별자리는 밤하늘 별자리 중에 오리온 자리만큼이나 유명한 별자리 세 개입니다. 굵직굵직한 별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